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쇼핑 축제 기간이 있다면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최절정을 이루던 팬데믹 전인 2019년의 데이터를 보면 알리바바에서 광군제 하루 동안 진행된 거래액은 무려 41조로 이는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의 1년 거래량을 다 합친 수치보다 높은 액수인 점을 보면 정말 살벌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알리바바가 요즘 이 회사를 보면 충격적이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계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핀두어두어입니다. 중국 내에서 모바일 쇼핑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던 알리바바, 11%를 기록하며 2위를 유지하던 징동은 지난 10년간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절대 2강으로 공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핀두어두어가 이들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핀두어두어, 다 함께 모이자라는 뜻으로 이름만 봐도 공동구매 컨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이 해외에 서비스할 때는 틱톡이란 이름으로 출시되듯 핀두어두어가 해외용 쇼핑 앱으로 서비스될 때는 테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갑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상상하기 싫지만 지금 테무의 시가총액이 우리와 비교하면 불과 80억 달러대 차이밖에 나지 않아 조만간 테무가 곧 맏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작년 12월 1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무의 시가총액이 부동의 1위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2015년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황정이 창업한 핀두어두어, 10년도 안 된 이 회사가 중국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포화 상태인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황정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땅인 중소도시와 농촌에 사는 약 70%의 저소득층을 공략하기 위해 미친 수준의 극강의 가성비를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황정은 미친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 유통구조를 생략한 상품거래처와 직접 협력해 마진을 줄이고 대량 공동구매를 유도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만드는데요. 지난해 10월 황정은 중국의 한 방송에서 핀두어두어를 키운 이런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在拼的这个模式里头，其实大部分是熟人关系啊，是我发给我的朋友和朋友的朋友，这和完完全全都是陌生人随便一起只为了价格是不太一样的。我希望它能给我们的消费者创造一些不可替代的价值，能够让消费者先得到多实惠，后得到多乐趣。 실제 중국에서 선보이는 핀두어두어의 광고는 대부분 공동구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의 우위를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으며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인간 구매 유도를 하고 대량 할인 쿠폰을 뿌리는 현금성 이벤트를 내세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병맛 광고를 이용한 홍보 형태 역시 중국인들의 뇌리에 깊게 남으며 사람들의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阿姨，我扫你。你能不能给现金啊？我这手机坏了。阿姨，上拼多多9块9就能抢 iPhone 13，你怎么不抢一个呀？这活动我知道，可我没那么多朋友帮我砍价呀。阿姨，这活动不需要拉人砍价的，来把手机给我。阿姨，这不是抢到了吗？嘿，你抢到了。 而且这还都是国行正品，他们还承诺假一赔十，您呀就放心用吧。 핀두어두어는 자국 내 공장에서 물건을 직매입, 그리고 잘 나가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뽑아 중국 내 현지 공장에 해당 제품을 만들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시급 약 4,000원을 주면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량으로 물창고로 보내 제품의 배송을 준비하니 소비자들에게 저가의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작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핀두어두어의 수익 구조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70% 이상이 물건을 제공하는 회사나 공장을 자사의 온라인에서 광고해주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에게 저가의 물건을 제공하면 너희 제품을 우리 플랫폼 최상단에 띄워주겠어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충분한 총알을 장전한 핀두어두어는 테무란 이름으로 2022년 9월 미국에 진출, 슈퍼볼에 광고를 넣는 것을 포함 작년 한 해 온라인에만 거의 2조 원의 광고를 융단 폭격식으로 투하하며 미국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22,000원 하는 전동 칫솔을 3,000원에 1-2만원대 하는 핸드폰 케이스 역시 2,000원대 가격으로 팔며 초저가 제품들을 끊임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추천 제품으로 올리는 테무의 국내 공습으로 우리나라 역시 유통의 기본 생태계망이 무너질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질의 제품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가성비 좋은 제품들 몇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이다. 테무는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인식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며 이미 900만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테무 앱의 신규 다운로드 수는 약 222만 건을 기록하며 96만 건을 기록한 쿠팡을 제치며 작년 10월 이후 4개월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틱톡처럼 계속해서 추천 제품을 올리며 쇼핑 중독을 불러올 만큼 소비자들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테무. 하지만 테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곳은 짝퉁 천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창업자 황정은 모방품은 가짜가 아니다 라며 브랜드와 디자인을 베낀 부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테무, 하지만 짝퉁 이외에도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중국에 본사가 있는 상태에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을 당시 이 앱에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서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바 있는 테무는 서버를 미국 보스턴에 두어 고객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핀도어를 사용하고 난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반의 친구가 핀도어를 사용하고 난 후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 자신의 카드에서 36만 원을 빼갔다며 친구들에게 핀도어를 깔지 말라고 말리는 이들도, 또 다른 이는 핀도어가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고 놀라는 사람도, 핀도어 사용 후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사람까지, 심지어 중국 제남시 공항국은 핀도어 사용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 그 어느 곳도 이에 대해 대비를 하거나 주의를 요구하는 곳은 없었으며 테무의 서버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쇼핑몰은 한 건 판매할 때마다 보통 10% 정도의 수수료를 떼지만 테무의 거래 수수료는 0.6%. 여기에 해외 직구임에도 배송비 없이 5일 만에 중국에서 우리 집 안방으로 날아오는 미친 초저가 상품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쇼핑 업계가 위축되고 입주 소상공인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가품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지만 중국 기업들은 통관 절차 외에는 마땅한 규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마저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4만 명, 올해 1월에는 한 달간 테무를 이용한 사용자 수가 4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무와 알리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에 무섭게 진격하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 소비자들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좋다고 하지만 중국의 플랫폼으로 주문한 물품들의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 비지떡을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